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세요. 깜신 김종엽입니다. 노형 누구식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네. 이 바쁜 네. 이게 다야 오늘은? 바쁜 와중에 이렇게라도 나와주셔서 두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 뭐 연말이라서 그래요? 왜 그래? 연말 탓도 있겠죠. 우리가 온 게 아니면 딴 사람이 안 온 게 아니면 뭐가 왜 그러냐고 묻는 거야. 저희가 자주 오던 YG가 오늘 또 프레시안에 데스크가 비는 바람에 부국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데스크를 책임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오늘 눈이 하루 종일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예. 정말 많이 오네요. 네, 다행히 쌓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눈이 와도 그래서 기차는 오기 싫었어. 눈이 와도 기차는 다니기 때문에 네. 깜씨는 대전에서 올라왔습니다. 네. 대전도 눈이 많이 와요. 대전도 많이 와요. 네. 오늘 뭐 전국적으로 눈이 온다고요. 눈 오면 뭐 생각나는 옛 여인 이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노역 뭐라고? 한방눈이 온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편집해야겠습니다. 자, 11월 28일 날 방송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에 깜신이 나왔다고요? 예. 전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깜신 나왔다고 댓글 막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다면서. 잠깐 나왔는데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1009회 침묵의 살인자 죽음의 연기는 누가 피웠나 이런 제목으로 가습기 살균제 편 했죠. 제가 블로그에 예전에 가습기 이 살균제가 문제가 되기 전에 이거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다라는 글을 제가 블로그에 먼저 썼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김윤겸 PD님이 직접 오셨더라고요, 대전에. 그래갖고 같이 한참 이야기했는데 그걸 또 찾으셨어요. 그래갖고 왜 그 생각을 그렇게 미리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하시고. 깜신이 우리나라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제일 먼저 지적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렇다는 것 같아요. 저는 저보다 누가 당연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블로그든 하여튼 공식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네. 하여튼 뭐 그런가 봐요. 이미 과거라서 자료가 얼마 남아있지 않고 그게 언제예요? 2000 몇 년이었더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히려 그걸 읽고 오셔서 이것저것 이제 막 그때 레퍼런스가 뭐였냐고 물어보시는데 기억이 안 나요가 대답이군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 진짜 큰일이에요. 뭐 사망자만 100몇십 명 되고 이러는데 그럼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네네. 근데 참 우리나라가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허술했더라고요. 살균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안전성 검사라든지 판매 전에 어떠한 정부에서 내려온 그런 지켜야 되는 규칙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법하지 않았던 거예요. 참. 자, 이와 관련된 질문도 잠시 후에 리뷰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테고요. LGBT와 관련된 방송 소감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365일 다욤님께서 LGBT 방송 잘 들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방송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편견이 사라졌으면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꼭 들어보라고 권할게요. 크루님들 멋져용. 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은 빨리빨리 달려볼까요? 네. 우리 항상들 기다리시는 코너죠. 리뷰 플러스. 네. 첫 번째 질문 노형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이비인후과 김준호 선생님 출연했던 축농증 특집 방송 보고 아마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보노야님이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임산부입니다. 임신 전에도 비염 알레르기와 축농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의 영향인지 더 심해져 늘 괴롭습니다만 혹시나 태아에 영향이 갈 항생제 복용과 전신 마취가 두렵습니다.
임산부도 풍선 카테터 수술이 가능할까요? 예. 맞아요. 일단 임신하고 나면은 비염, 알레르기, 축농증 이런 게 더 심해집니까 원래? 비염, 알레르기는 당연히 심해지고요. 축농증이 있는 분들도 이게 평상시에 축농증 있는 분들은 자주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임산부한테 항생제 쓰는 게 뭐 엄마 마음도 그렇지만 의사 마음도 편치 않다 보니까 그렇죠. 항생제 이거 함부로 막 처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고생을 하시고요. 아유 이게 참 어려워요. 뭐 그래서 약 못 쓰니까 계속 뭐 세척하고 비강 세척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켜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축농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그러면 이게 막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압박감 막 이제 막 그 안에서 세균들이 고름을 막 생성해내니까 좁은 공간에서 그 고름이 넘쳐 흐르면서 주위 팽창하려고 주위 조직을 누르니까 통증이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일반 임신하지 않은 아빠나 제가 뭐 축농증에 걸렸으면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부비동염에 걸렸으면 당연히 항생제를 때려 부으면서 치료하면 요즘에는 사실 항생제가 약이 좋아서 뭐 딱히 합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약으로 또 잘 낫거든요. 근데 문제는 딱 이렇게 아이가 뱃속에 복중 태아가 있다거나 이래버리면 답이 없죠. 다행스러운 건 풍선 카테터 수술은 임산부한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풍선 카테터 수술은 워낙에 출혈도 적고 그리고 또 하고 나서 뭐 코안을 굳이 막는다거나 우리가 코안에 넣는 솜도 결국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넣고 나면 염증 생기지 말라고 또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풍선 카테터 수술은 하고 나서도 코를 막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를 거의 뭐 안 써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쓰는 게 아니라 예방적 항생제 쓰지 않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술만 하고 당연히 근데 여자분이셔서 하여튼 부분 발치로도 가능은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크게 겁만 없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술이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분 마취로도 가능은 하다. 네, 가능한 그리고 수술이에요. 전신 마취로도 가능은 하다. 그렇죠. 하지만 뭐 굳이 아주 급하지 않으면 임신 중에 할 필요는 없. 그럼요. 그렇죠? 통증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으면 네, 이제 일단 심하면, 미루는 게 편하죠. 그리고 만약에 임신부가 아니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약으로도 잘 나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을 굳이 몸에 칼을 대는 건 서전인 제가 생각해도 올바른 치료는 아니거든요. 네. 자, 다음 질문 갈게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시고 깜신 팬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거 타이니 카튼 님이 보내신 질문인데요. 깜신 가습기 살균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다뤘는데요. 저도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를 장시간 사용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비염이 심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비염과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인체에 장기간 축적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만약 그렇다면 임신 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빨리 답해주세요. 그렇지 않겠죠. 네. 이게 이 방송 보고서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나 옛날에 이거 많이 썼다. 가습기 살균제. 예, 저도 많이 썼어요. 예, 나도요. 예, 많이 썼는데 이거 내 몸에 이거 지금 다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나중에 발병하는 거 아니냐? 막 되게 걱정스러운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게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안타깝게 지금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 그분들이 한 100몇십 명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이외에도 전국에서 정말 수만 명이 그걸 썼단 말이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기지 않았냐 이걸 얘기를 하자면 이게 우리가 뷔페 가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식중독에 걸리는데 또 누구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난 꼭 안 괜찮은 편이었는데. 저도요. 저도 이 장이 약해서 네. 장이 약해서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어떤 같은 사고를 당하고 같은 사고 현장에 있었어도 누구는 정신 트라우마를 받고 힘들어하고 누구는 또 잘 이겨내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한 감수성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균제에 대해서 기관지가 약하고 폐가 약했던 일부 환자분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됐지만 사실 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이게 농도가 워낙에 얕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또 이겨냈죠. 그런데 이미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뒤돌아서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뭐 체내에 축적돼서 생기는 뭐 어떤 악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마음을 이미 병이 중금속 성분이 있거나 그러면 일부 축적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당시에 어떤 신체적 변화가 발병한 상태가 아니라고면 그러면은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더더욱 낮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굉장히 튼튼한 아기 주머니로 감싸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궁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엄마가 먹는 약이라든지 엄마가 먹는 커피, 엄마가 먹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한테 가는 건 사실 엄마 먹는 성분의 한 100분의 1, 2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그렇지만 태아는 워낙에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 정도의 양에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처방이나 이런 거 엄마한테 가는 혈중 농도가 100인데 아이한테 2, 3만 가도 우리가 한 번 더 조심하는 이유가 아이가 워낙에 예민한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3개월 넘어가면 웬만한 약들은 다 그냥 엄마가 힘들어하면 다 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미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하면 태아를 감싸줄 우리 아이의 그 보호막이 튼튼하기 때문에 혹시나 그게 무서워서 아이를 미루신다거나 옛날에 제 친구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술을 좀 과하게 마셨다는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날짜를 세보니까 그때 아이가 있었어. 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를 유산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겁난다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아니야. 그때는 이제 막 착상이 이루어질 때라서 오히려 별로 안 위험해. 그냥 낳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너무 겁내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혹시나 이게 또 겁나서 아이를 안 가져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예, 혹시라도. 태아를 애 낳는 건 또 참 인생의 축복이죠. 네, 권해드립니다.